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진심입니다. 오늘 매매는 잘 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관심 종목 J2K 바이오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6%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안 가더니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왔고요. 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는데 지난주에는 계속 조정을 받더니 어제 상한가에서 종가는 26%까지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9%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스윙으로 드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저는 어떤 걸 매매를 많이 했냐면 이 잉그루드맵 잉그루드랩이라는 종목을 제가 관심 정보로 드렸었죠. 저는 이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매일지를 보시면 바이셀 4% 그래서 한 9% 정도 되는데 한 13% 정도 매매를 해서 이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잉그루드 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관심 종목으로 드릴 때 뭐라고 하면서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등주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화장품 이중주로 갔던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매매는 당연히 대장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장주를 줘야지 왜 이등주를 관심 종목으로 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잉그루드랩이 이등주였지만 제가 이 시기에 드렸던 이유는요, 물론 차트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거래량으로 봤을 때나 다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건데, 그것보다 이제 더 본질적인 얘기를 들어본다면 실리콘투가 거의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화장품주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이거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고, 자, 두 번째로 잘 올라가던 게 본느였죠. 본느가 또 굉장히 그 다음 2등주처럼 움직였었고, 오늘 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드릴 때만 해도 금요일까지만 해도 단기 과열에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기 과열. 물론 한국 화장품 제조도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느낄 때 실리콘투와 본느가 대장주 2등주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느껴졌었을 때, 이 잉그루드랩을 제가 봤는데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나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나 뭐 실적으로 봤을 때나 그닥 꿀릴 게 없거든요. 얘가 예전에도 2등주로 움직였었다는 건 그만큼 탄력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종목이 이 상태에서 지금 안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고점 보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죠? 다른 종목들은 막 이렇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드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1등주가 이렇게 투자 경고, 또 2등주가 단기 과열. 일단 투자 경고에 들어가면 신용이 안 되고요. 단기 과열에 걸리면 단일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투심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물론 경고를 뚫고 막 미친 듯이 상승하고 단기 과열을 뚫고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조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같은 테마에서 잘 가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못 가던 종목들이 그 틈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 잉그루드랩을 드렸던 거고, 다행히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한전선 드렸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때 드렸거든요. 이때 드리면서 대장주는 대원전선이지만 대원전선이 그때 당시에 요 위치였습니다. 요 위치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대장주는 대한전선이지만 대원전선이 그동안 너무 못 올라갔고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번 미친 척하고 쏴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다음날 바로 상한가까지 갔죠. 그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24% 고가 마감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 자, 이것도 비슷한 관점인데, 이거 같은 경우 대원전선이 뭐 이렇게 경보 조치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테마에서요, 테마가 한참 올라가고 중후반쯤으로 갔을 때 이 원래 대장주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상승을 해서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른 종목들을 찾게 됩니다. 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후반쯤 갔을 때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의 수급이 쏠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드린 게 바로 이 대한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구리주 올라갔을 때 대창을 이때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주 전에 드린 종목이에요. 이날 4월 26일 날 이때 드리면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KB에탈이랑 이구산업이랑 이때 같이 드렸습니다. 같이 드렸는데 KB에탈이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장주이고 이구산업이 2등주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대창이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대창이 한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걸 드렸어요. 그런데 2주 정도나 제대로 시세를 못 주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죠?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 3등주급인데 이걸 왜 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분명히 KBI 메탈이 대장주인 건 알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이게 한참 더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보세요.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을 때 꽤나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저는 테마의 중후반쯤이고 주목받지 못한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 시기다라고 생각해서 대창을 드렸던 거고, 대창이 한참 못 가다가 보세요. 대창 시세가 아예 나온 게 없어요. 구리 관련주였는데, 그죠? 그러다가 2주 지나고 월요일 날 시세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자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일단 종목을 살 때 무조건 대장주를 사는 게 좋습니다. 대장주. 한 테마에서 시세가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인 대장주를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네, 아시겠죠? 시세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대장주는 무조건 등락률로 보시면 돼요. 같은 테마에서 등락률이 제일 높은 주식이 대장주입니다. 2등주, 3등주가 오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1등주, 2등주가 투자 위험, 경고, 단기 과열 등과 같은 시장 경보 조치에 걸렸을 때 일시적으로 그 틈을 비집고 상승을 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대창이나 대한전선처럼 테마의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이 주목받으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인그루드랩, 대창, 그리고 대한전선 이런 종목을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1등주, 2등주, 3등주 정도까지는 모든 테마에서 그 종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메모장을 쓰십시오. 메모장. 네, 메모장에다가 다 기록을 해두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고요. 메모장에 기록하는 걸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 메모장을 보지 않아도 이게 1등주였지, 2등주였지, 3등주였지 이렇게 순간순간 바로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아직 이번 주 수목금 3일이나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매매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